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하자 분쟁을 위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가 생활에 미치는 악영향과 입주민의 아파트 하자 대책 4단계, 그리고 아파트 하자 해결을 위한 핵심 교훈 4가지, 시니어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아파트 하자 문제는요, 다분히 관행이 된 듯한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하자 증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루 약 10건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신고되는 것을 빼더라도 굉장히 많은 수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하자 문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아파트 하자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요, 실제로 현실에서 체감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단 건설사에서는요, 하자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끄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요. 태도에 있어서도 어떤 적극적인 모습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무성의하고 심지어 이렇게 주민들을 아주 무시하는 태도까지 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심각한 것은요, 언론에서도 보도되듯이 건설사의 엑스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주민 간의 불갈등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파트 하자 문제는 경제적인 손실 외에도 사회적인 갈등 요소가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운 아파트의 부품금을 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여러 가지 하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활동을 약 2년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관행적이고 약간 무시하는 듯한 행동, 그리고 입주민들이 실제로 받는 고통을 보고 나서 하자 대책에 참여하게 됐고요. 저를 비롯해서 약 30명의 분들과 7개월 동안 열심히 분쟁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자가 생기는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는 촉박한 공사 기간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많은 하청업체를 활용하다 보니 그 업체들의 업무의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민들이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피해는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데요. 입주민들이 만약에 대응을 약간 지지부진하게 한다면 입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시간, 또 고통들, 사전 사후에 보수 비용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어마어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아파트 하자 대책의 4단계를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있어요. 실제로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건설사의 방해라든지 또는 입주민 간의 갈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의 사례를 바탕으로 4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사전 협상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단계, 협상을 하는 단계, 그리고 구체화하는 단계,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협상을 위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전문가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입주민들이 모여진 어떠한 하자 대책위원회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입주자 예정협의회라든지 입주자 대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입주민 간의 갈등 해소의 소통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을 새로 입주민 위주의 별도의 감시하고 함께하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문을 받고 또한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 진단 업체가 비록 비용이 들더라도 이런 준비 과정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와 함께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하자 리스트라든지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보상에 대한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본사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관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장의 담당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맡고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사에서 특히 오너라든지 대표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협상 단계를 만들고 그 전에 충분히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건설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상에 돌입하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진정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따져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처음 사전 협상 및 준비 단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상만 가지고는요, 실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상에 대해서 행동할 카드를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 카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그 언론이겠고요. 두 번째는 행정적인 제재, 그리고 세 번째는 법적인 대응입니다. 근데 법적인 대응으로 가면은요, 너무 시간이 걸리고 이건 해결의 소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건설사 입장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그 중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단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요, 뭐 세네 달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진정성이라든지 행동이 좀 더딘 것이 보여져서 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서 작게는 그 우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깃발을 꽂는다든지 이런 걸 했고요. 지자체 미팅을 하고 언론사를 접촉을 하고 본사 방문을 계획을 하고 특히 이제 신규 분양을 하는 곳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런 노력들 속에는요, 입주민들의 땀과 눈물과 이런 엄청난 시간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건설사에서도 다행히 저희와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게 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 지역구 의회 같은 분들의 지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본적으로 신뢰가 되는 경우에는 별 문제 없지만 그래도 제3의 기관, 제3의 객관성을 가진 분들이 이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어느 정도 확실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입주민들은요, 정확한 서류나 이런 것들을 중시합니다. 저희만 하더라도 뭐 1000여 가구 훨씬 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상이한 관심사가 있습니다. 이 관심사와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그 과정의 절차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자문을 받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협상이 끝났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그 구체화하기 위해서 또 지난한 단계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입주민들이 보여줘야 할 노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렇게 보여준 과정 속에서 그 거의 뭐 7개월 동안 저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생활을 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얻은 네 가지, 저희 같은 경우는 다행히 굉장히 좋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네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준공 승인 전에, 그러니까 준공 승인 전에 미리 사전 협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빠를수록 만약에 그때 다 해결됐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준공 승인을 하고 나서 그 건설사의 태도가 변할 수 있고요. 시간을 끌 수 있고요. 입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건설사 협의는 준공 승인 전에 할 수 있는 것을 강력히 그 권고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 의견뿐만 아니라 법무법인과 여러 가지 그 공공에서 이런 일을 많이 겪어본 분들의 공통된 그 경험담입니다. 두 번째가 아마 제일 중요할 텐데요. 그 천여 가구가 넘고 이해관계가 상출하다 보면 투명한 소통에 대해서 서로 불신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뭐 입주자 예정 협의회 같은 것 전에 무엇이 필요하 그거와 별도로 또다시 이 하자 분쟁에 위한 입주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지원으로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이분들이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집회를 뭐 한 두 번 정도 했는데요. 그때 그 동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100명 훨씬 넘고 모임을 해도 700명 모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들은 순전히 입주민들 대책위원회의 활동이었습니다.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그 입주민들은 다 삶의 자리와 그 시간이 다르고 관심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 집단이 필요한데요. 크게는 법적인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쪽도 이걸 비즈니스 이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진 분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요, 뭐 하자 문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시각을 갖춘 언론들이 있고요. 무엇보다 아파트 입주자들을 보면 언론사에 관계된 사람은 한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숨어서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활동에 대해서 참여를 넣지 않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행정적인 기관도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지자체나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의원 이런 분들의 도움이 있다면 더욱더 큰 그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지역구 의원의 굉장한 노력으로 그
아주 뭐 빠르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입주민 간의 신뢰 집단을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입주민 간의 신뢰, 저희 같은 경우는 약 30명 정도 입주자 대표 회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었는데요. 그 30명 정도가 각각의 역할이 달랐습니다. 각각 자기가 맡은 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요. 아주 작은 실례로는 뭐 이렇게 입주 그 가가 방문을 하면서 어떤 동참 그 메시지를 보내는 홍보물 만들 때 풀칠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 어떤 모임을 할 때 그 교통 질서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앉아서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분들이 계셔서 그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지금 말은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요. 저만 하더라도 약 40건 넘는 그 글을 게시글에 올렸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으로도 어마어마하고요. 그 40건을 아무 때나 올린 게 아니라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간이 있어요. 건설사와 협상이라든지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마다 소통을 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이런 그 하자 문제가 생기면은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가장 큰 원인은 건설사의 역할이 크죠. 관행으로 자리 잡아서 몇몇을 뭐 소위 그 구워 삼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착각도 있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즉시 그런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는 공유하고 그 의견을 받는 것이 사후의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시니어 비즈니스와 건강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한가요? 그 아파트가요, 그 커뮤니티가 모여서 활동하기에 좋은 공간인데 입주민의 열정과 노력까지는 안 되고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즉, 그 저는 이 부분은 자세히 몰라서 그 개념만 말씀드리면 후분양제라든지 뭐 부영법, 그러니까 건설사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 제재하는 법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심각한 고민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입주자 대표, 그러니까 그 누군가 손을 들고 그 사람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이분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그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 같은 데서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또 활기찬 인생임학이라는 이런 재단 사단법인 이런 곳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이 점점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파트라는 게요, 그 2016년 기준으로 우리 전체 가구의 약 그 6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시니어 경우에 자산의 약 집을 포함한 자산이 한 70%가 그 집에서 나오고요. 현금 흐름 중에 10에서 30%는 주거와 관련된 비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은 하루에 약 70%인 17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런 아파트 하자 분쟁이 주는 경제적인 비용 외에도 사회적인 비용을 조기에 없애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건강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해서 입주민 간의 상호 불신이나 갈등 요소를 없애기 위한 그 기반 및 활성화가 미리 입주 전에 만들어져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대부분이 선량한 건설사와 그 입주민 그리고 공공이 함께 노력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유튜버를 시작한 지 지금 며칠 안 됐는데요. 크게 이러한 시니어 라이프에 대한 그 스타일을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시니어 비즈니스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시니어 비즈니스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